안녕하세요, 채널 김영우의 김영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BMPCC 4K. 저희가 산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굉장히 실사용을 많이 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BMPCC 4K를 제가 리뷰하기 앞서 깔아야 될 전제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뭐 개봉기나 뭐 이런 푸티지 같은 거 촬영한 걸 이렇게 올린 게 있잖아요. 그럼 뭐 댓글 중에 카메라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 용도에, 얘 카메라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이 카메라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어떤 목적, 용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전제를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얘가 시네마 카메라다 보니까 AF가 지원이 안 됩니다. 뭐 어느 정도 여기 기능은 넣어놨다고 하는데 뭐 없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DSLR이나 미러리스처럼 빠릿빠릿하게 얘가 포커스를 맞추고 알아서 동체 추적이 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팔로워 포커스라는 외부 장치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조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카메라 같이 빠른 얘가 알아서 초점을 잡아주겠거니 하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진짜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리고 저조도에 취약해요. 아무래도 시네마 카메라다 보니까 이제 조명팀이라든지 전문 조명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빛을 채워줘야지 얘가 그 원하는 만큼의 때깔, 성능이 나오지, 그냥 얘 자체의 어떤 노이즈 억제력으로는 야간에 정말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알고 구매하셔야 되고요. 손떨림 보정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삼각대나 뭐 짐벌 이런 건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만 사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 사고 이 어댑터 있죠. 내가 원하는 렌즈를 쓰기 위해서 지금도 어댑터가 물려 있는데 이 어댑터 사주셔야 되고요. 렌즈는 뭐 당연히 원하는 거 사주셔야 되고, 그리고 삼각대, 그리고 여기 외부 모니터, 또 저장 SSD로 또 받기 위한 또 케이블, 리그, 굉장히 추가로 구매해야 될 게 많아요. 뭐 물론 이제 유저 성향에 따라 뭐 어떤 부분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살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카메라가 180만 원 정도죠. 그것만 생각하고 사시면 절대 예산 초과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이상은 생각하시고 사셔야 얘를 기준으로 풀 세팅을 맞출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게 모자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편집 장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후보 정할 때 PC겠죠. 뭐 iMac이든 아니면 그냥 IBM PC든 성능이 일단 굉장히 좋아야 돼요. 뭐 CPU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램도 빵빵해야 되고, 무엇보다 그래픽카드가 비싼 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4K에 더 특화된 바디잖아요. 요새 뭐 시네마 카메라는 다 4K가 다 좋게 나오고, 4K를 굳이 사용하지 않을 거면 또 얘의 의미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FHD도 원하는 때깔과 좋은 성능을 내지만 얘의 진가는 B로, 특히 업데이트가 됐죠. B로로 4K로 찍었을 때 아주 성능이 괜찮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현실은 4K를 편집하려면 웬만한 PC 사용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PC에 적어도 한 4,500만 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iMac이면 거의 최고 사양, iMac 프로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PC라면 지포스 GTX 2080 이상은 껴주셔야 되고, 뭐 CPU도 i7이나 i9 정도는 껴주셔야 원활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기서도 이펙트를 입히면 좀 끊겨요. 제가 그 정도 사양인데도 4K의 뭐 컷 편집이나 기본적인 효과는 아주 스무스하게 편집이 되는데, 특수 이펙트 넣고 막 다양한 트랜지션 넣고 하다 보면 굳이 지금도 실시간은 끊깁니다. 가끔 사진은 잘 나와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 사진 촬영 버튼은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프레임, 내가 어떤 프레임 찍었는지 기본 기록용이고, 사진의 성능은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뭐 이 정도 전제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시작해보죠.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진수인이고 닉네임은 쥐소울입니다. 쥐소울.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 저희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인데, 지금 주 업무는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서 춤 영상 같은 것도 찍고 있고, 그다음에 웨딩, 저희 무필름이라고 해서 웨딩 영상 하고 있는데, 그걸 맡아서 촬영, 편집, 뭐 기획하고 있는 진수인 쥐소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단점부터 갈까요? 자, 단점은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편하게 DSLR하고 비교를 하면서 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흔하게 많이 쓰는 게 DSLR이니까. 자, 1번 단점은 단점 어려운 점이죠. 보통 DSLR을 보면 촬영할 때 얘는 이제 로그
기본이 로고 촬영인 거고, 그러니까 색 빠지게 뿌옇게 컨트라스트 낮게 이제 후보정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건 건데, 처음에 이 카메라를 촬영하면서 진짜 막 당황했던 게 그 로그로 촬영이 되다 보니까 특히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하겠죠. 허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해다 비친다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후져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화옇게 나와서 이게 내가 지금 노출을 잘 맞게 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초점이 잘 맞는 건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못해요, 구별을. 그래서 이제 수정 같은 경우는 이 피킹 기능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이제 빨간색 테두리가 초점에 맞으면 나오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DSLR 다 있어요. 이제 그걸로 얼추 초점 맞는다 치는데, 문제는 노출을 이 눈으로, 사람 눈으로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노출 오버를 엄청 많이 했어요. 클리핑이라고 그러죠. 다 날라가. 얼굴 막 하려고. 희한한 건 이 모니터로 촬영할 때는 모르겠는데 갖고 와서 이제 보정을 하려고 다 날라가 있습니다. 그런 게 되게 어려운 점이었어요. 1번 어려운 점. 그러니까 DSLR 같은 경우는 눈으로 확인하는 게 거의 맞아요, 이 모니터로. 근데 이제 로고 촬영, BMPC는 필름으로 돼 있죠. 그 촬영할 때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용량입니다. 용량이 어마무시합니다. DSLR의 압축 코덱은 되게 압축을 굉장히 많이 해서 물론 이제 후보정에 용이하지 않긴 하지만 용량이 작은데 같은 뭐 FHD로 찍더라도 용량이 훨씬 커요. 그래서 보통 저희도 250기가 넣고 하는데 끼케야 몇십 분 못 찍습니다. 그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다, 단점. 또 이거 용량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이게 배터리, 흔히 조르라고 하죠. 한 40분? 그래서 반드시 배터리 2-3개씩 가져가셔야 되고. 제가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단점 다시 말씀드리면 180만 원이 되게 시네마 카메라 치고 싼 건데, 사실 또 180만 원이 싼 돈도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이 겉보기엔 잘 몰라요. 뭐 모양도 무슨 아이언맨 아크 원자로처럼 생기고 멋있는데, 가만히 보면 되게 약간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의 재질로 돼 있어요. 보통 이 생각 같아서는 뭐 알루미늄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간지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옆에도 보면 이런 막에도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막 이거 약간 애매한데 그런 느낌이 나는. 그리고 특히 이 배터리 여기도 보면 뭐가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뭔가 안정감 있게 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마감 부분도 약간 아쉽지 않나. 이 마운트요. 그렇죠. 요즘 마이크로 포서드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캐논처럼, 뭐 소니처럼 되게 괜찮은, 소위 말하는 가성비 좀 쓸만한 렌즈인데 렌즈군이 조금 약하다. 그런 게 좀 단점이겠죠. 물론 이 마운트를 껴서 캐논 렌즈 낄 수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이 마운트에 따라서 그 렌즈 성능이 발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오토포커스 기능이 되는 렌즈를 껴도 이 마운트가 호환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바로 바디에 장착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요 좀 마운트 비싼 거 뭐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걸 껴줘야 캐논 렌즈의 기능을 그대로 얘가 또 발휘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 마운트를 끼니까 아무래도 뭐 하나 젠더를 낀다는 게 안 좋겠죠. 바로 밀착시키는 것보다.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도 젠더 끼고 하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런 느낌들. 그리고 또 하나, 얘를 하나 끼므로써 무게가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 뭐 짐벌 같은 거 사용하실 때 불필요한 무게가 또 추가가 되고 앞으로 더 나간단 말이에요, 길이가. 그러면 이 무게 잡을 때, 중심 잡을 때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약간 단점입니다. 아쉬운 점.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일단 B로만 얘기하자면, B로는 그냥 원석으로 찍어내는 겁니다. 이 영상 원석으로 찍어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편집 후보정하면서 깎아내고 잘 빛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좋은 점은 정말 좋은 원석을 찍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BMPC 쓰실 분들은 후보정, 그 다이아몬드를 잘 깎아낼 수 있는 능력도 겸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만 되면은 정말 이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멋진 훌륭한 영상 편집자, 제작자, 촬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는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죠. 능력 없이 바로 가면은 실망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알고 이 카메라를 구비하시고 지속적인 공부와 연구를 하시면 정말 그 어떤 감이 좀 오버해서 현존하는
가성비 최고의 시네마 카메라 아닙니까, 그죠? 저희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네네네네. 휴대성 좋고 이 정도 뽑아내는 카메라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미래는 모르도 현재는 그래요. 2019년 4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업 종사자들도 인정하는 거는 블랙매직이 뭐 싸긴 하고 뭐 그런 건 좋지만 그러면 이제 성능을 좀 프로들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아,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얘만의 그 때깔이나 그 후보정을 했을 때 또 잘 먹는 그런 화질이겠죠. 화질이나 어떤 네네네. 색감 이런 네네네. 거는 다 좋다고도 인정하는 편이에요. 업계에서도 그렇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네네네. 흔히 왜 업계용어로 때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때깔 면에서도 확실히 인정받는 그런 또 블랙매직 카메라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얼사나 이제 얼사 미니 프로 이런 급으로 가면 훨씬 좋아요. 실제 저희도 얼사 미니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걔 때깔이 더 좋습니다, 얘보다. 그거는 뭐 당연히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하니까. 그렇죠. 이 팀키라면 안 되잖아요, 얘는. 당연히 걔가 좋은데 걔는 일단 한번 출동하려면 이렇게 막 쌓아야 될 게 너무 많아. 트라이포드도 10kg가 넘죠. 맞아요. 그리고 본체도 무겁고 또 외부 모니터도 챙겨야 되고, 얘는 가벼운 작업에서는 외부 모니터 굳이 안 챙겨도 되거든요. 얘가 5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선명하고 커서 햇빛만 직광 안 받으면 이렇게 좀 잘 해갖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얼사미니는 챙겨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확실히 활용성이 네. 떨어질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소규모 1인 촬영자들한테는 약간 그게 힘듭니다. 와, 트라이포드만 없었어도 괜찮겠는데 트라이포드가 너무 크고 무거워요. 정말로. 최소 2인은 팀 짜서 예. 가야 돼요. 그래서 얼사미니 같은 경우는 1인 촬영자는 조금 부적합한데 얘는 괜찮아요. 1인으로 아까 말씀하신 휴대성도 좋고. 모노포드에 얘가 또 장착이 되니까 그죠. 모노포드만 또 해서 바로바로 그냥 기동성 있게 촬영하는 거 웨딩에서도 굉장히 좋겠죠. 근데 문제는 웨딩은 우리 또 전문가분이 말씀해 주세요. 웨딩은 야외 웨딩은 예외지만 보통 우리나라 흔한 실내 웨딩에서는 거의 암전이 70%죠. 진행할 때. 그리고 핀으로 그 신랑 신부님만 비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 불빛이 켰다 껐다 되게 많이 해서 이 친구가 그걸 감당하기엔 너무 변화무쌍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어두운 상황 시에 노이즈가 어마무시하게 낍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은 이거 뭘로 찍었다고 얘기 안 하고 보여주면 뭐 이렇게 후진 카메라로 찍었냐라고까지 뒤에 뭐 노이즈 리덕션이나 이런 작업들을 어마무시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찍혀요. 근데 오히려 더 비싼 건데 욕을 먹는 그렇죠. 거구나. 뭐 이런 걸로 찍어줬냐고 하는데 후보정 하면 되겠지만 또 후보정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시간을 줄이고 그럴 바에는 웨딩에서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웨딩에서 소니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고감도도 좋고 저노이즈에 또 화질도 좋잖아요. 그쵸. 그렇게 암전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네네네. 거의 요새 프로 웨딩 영상 우리 하시는 분들은 거의 소니 쓰시더라고요. 네네네. 소니나 캐논. 캐논은 잘 안 보여요, 영상 쪽에서. 사진은 아직까지도 많이 보이는데 많이 쓴다는 건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깊이 파고들 왜 그런지 다 이유가 있고 좀 더 좋은 걸 하면 되지 않나? 되지요. 되지만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게 가성비라고 그러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저 시간이 돈이니까 또 네네네. 이렇게 일하는 분들 입장에선. 하지만 야외 웨딩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제주도 촬영 잡힌 거는 또 이걸로 출동할 거죠. 그렇죠. 기깔 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야외 풍경도 좋고 그쵸. 빛도 확보되고. 근데 이게 아무리 이런 소규모, 저희도 소규모 프로덕션이지만 그 조명팀이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조명팀까지 만약에 갖췄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사실 다 쓸 수 있어요, 얘를. 근데 뭐 돈이 문제지 항상. 조명팀은 어떻게 그러면 소규모 데려다녀. 아니고 중규모 이상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프로덕션이면 거의 대형이라고 봐야 돼요. 그쵸. 드라마나 CF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프로덕션 사실 이런 카메라도 안 쓰죠. 뭐 알렉사 R이나 그쵸. 뭐 레드 이런 카메라를 주로 쓰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실 프로덕션을 위한 사실 카메라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야외밖에 답이 없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총평을 해봤고 결론은 뭐 대안도 없고 그냥 1인 촬영 혹은 소규모 프로덕션에선 얘만한 또 가성비 제품이 없다. 하지만 공부는 꼭 하셔야 된다. 네, 이 시네마 카메라에 대해.
기본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실기와 이론이 별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예술의 분야니까. 근데 그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론이 없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하기 힘든 카메라입니다. 그 어느 정도의 뭐 색에 대한 이론, 카메라 원리, 뭐 로그가 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제 할 얘기 다 했네요. 너무 길게 해갖고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 그게 일이네. 시간 드려야죠. 아무튼 오늘은 끝나겠습니다. 짠! 빠이빠이!